삼각함수 단원에서 이제 단위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 단위원 활용하는 거. 단위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지금 중요하게 다룰 게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각변환 공식. 각변환 공식에서 단위원을 활용해서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 단위원을 활용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이제 푸는 방법. 실제로 기본 교재들의 이제 개념서에 나오긴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집 들어가면은 단위원 활용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 거의 다 이제 그래프 가지고 풀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보충하듯이 이제 특강을 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 네 번째 건 이제 좀 작은 아이템들인데 이건 좀 특이한 사례고, 마지막으로 단위원을 적용하기 곤란한 그런 것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줄게. 첫째, 이제 각변환 공식에서 활용한다는 게 뭐냐? 요건 숨마콤 이제 교재에 있는 공식을 갖다 써놓은 건데, 가만 보면 또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바퀴, 요 EN 파이라는 건 뱅글뱅글 한 바퀴, 몇 바퀴, N 바퀴 돌아가는 거잖아? N 바퀴 돌아가는 거, 그거 말고, 뭐 이런 것도 삼각함수 각각 공식이 있고, 파이가 있고, 2분의 파이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도 또 2분의 3파이도 있지.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은 공식이 너무 많아. 많은데 이거를 시험 때는 외우는 게 좋아. 빨라지기 위해서,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시험 지나고 나면은 뭐 특히 수능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모든 걸 다 외운다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놓으면 좋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거부터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 놔야 돼. 단위원에서 이거 말고 이거로 하자. 야, 단위원에서 요거 반지름 1짜리야. 단위원에서 동경을 그려놓으면은 이거 말고 이거로 하자. 동경을 그려놓으면은 사인은 R분의 Y잖아. R분의 Y인데 반지름을 1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는 사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코사인이다. 색깔 바꾸자. 아, 이거 말고 이거로 하자. 요거는 코사인.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근데 요 그림을 머릿속에 암기하듯이 사진 찍어 놓듯이 팍 각인을 시켜버려. 이 그림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동경 그릴 때 말하자면 이게 기본 그림이야. 기본 그림이고 다른 걸 모든 거를 이거랑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기본 그림에서 동경을 그릴 때 가급적 좀 작은 각을 그려. 한 30도나 20도 그 정도? 그러니까 요 사인과 코사인이 길이가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딱 티가 나도록 그리도록 하고, 요걸 기본 그림으로 머릿속에 팍 박아놔야 돼. 그래서 짧은 거는 사인, 긴 거는 코사인. 그래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모든 거를 설명을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사인 뭐 파이 말고 딴 거로 하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 각변환이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동경부터 체크해. 이 동경이 어디에 가느냐? 이 동경이 어디에 가느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동경이
2분의 파이에서 요쪽으로 세타만큼 더 가는 거니까 요렇게 생겼겠지. 그치? 동경을 그려 놓은 다음에 그 동경의 사인 y좌표, 요 동경의 y좌표를 보는 거야. 이 동경의 y좌표. y좌표는 요거네. 그치? 요거니까 길쭉하지? 길지? 여기 주황색하고 똑같지? 길다. 주황색하고 똑같다. 코사인.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고서 부호는 이 녀석의 부호를 보면 돼. 이 y좌표의 부호가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야. 공식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각 변환을 하고 싶으면은 그 각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리고 그 동경의 y좌표를 사인이 나왔으면 y좌표 보고 코사인 나왔으면은 x좌표 보고 탄젠트는 기울기로 보면 되는데 x분의 y니까 기울기로 보면 되는데 탄젠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을 머릿속에 확 사진을 찍어 놓고 그래도 이거를 확 사진을 찍어 놓기 바라고 몇 개 더 해볼게. 각을 아무거나 불러봐봐. 각 변환 공식 유도하고 싶은 각.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셋 중에 어느 거? 2분의 3파이. 이거 많이들 고르더라. 귀찮으니까.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사인, 코사인. 코사인.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 때도 일부러 각을 먼저 물어봤어. 각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물어봤지. 니네가 생각하는 그리는 방식도 그렇다는 거야. 이 동경을 그려.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는 여기고 거기서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 동경이 이거야. 그 동경에 대한 코사인. 코사인은 x좌표. 이 동경의 x는 이렇게 생겼지. 짧지? 짧으면 사인. 그러니까 요 위에 그림을 머릿속에 그냥 이건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제 짧은 거 짧게 생겼다 그러면 사인. 그 부분은 살짝 암기하란 얘기지. 짧은 거 사인. 그다음 부호는 요 x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변환 공식 교재에 나오는 거, 뭐 교재 안 나오니 2분의 3파이까지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따로, 파이 따로, 2분의 3파이 따로,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사인 따로, 코사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한 가지 방법으로 다 유도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암기 방법이 아니야. 유도하는 방법이야. 유도하는 방법이고 지금은 내가 설명하면서 하느라 천천히 설명을 했지만 내가 여기다가 어, 부재 해서 이렇게 붙여놨지. 뭔가 딱 식을 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줬을 때, 요걸 줬을 때 이거를 7초 안에 뽑아내 보는 거야, 니네가 스스로. 익숙해지면은 7초 안에 충분히 돼. 그러니까 기본 그림을 머릿속에 팍 각인을 시켜놓고 동그라미 그려서 각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리고 사인, 코사인에 따라서 y좌표인지 x좌표인지 생각하고 짧은지 길은지 생각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부호 생각하면은 이쪽이 나오는 거야. 7초라고 조금 여유 있게 줬고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마다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 공식을 안 외우거든. 안 외우고 받으면은 문제 풀 때든 언제든 항상 머릿속에서 그려서 딱 이 방법으로 유도하거든. 예. 나 같은 경우 3초 안에 그냥 나와. 니네도 연습을 지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준비하시고 연습장에다가 그려서 각 유도를 해봐. 이거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한두 개 더 해보자. 사인 말고 코사인으로 할까? 네 개 해봐. 그래서 이 정도 내용들 해보면은 기본 연습은 됐을 거고, 예를 들어서 요런 녀석 한번 해보면은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 동경을 그리고, 그 녀석의 코사인이면 x좌표, 요거니까 짧은 녀석 사인, 부호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연습해서 각각을, 아직은 7초 안에 안 나올 거야. 10초도 쉽지 않을 거야. 예. 근데 10초 안에, 7초 안에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좀 더 노력해서 6초, 5초까지 한번 땡겨봐. 땡겨 보시고, 이건 이어서 그냥 해버릴게. 그거를 이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숨마쿰 라우드에 이제 본문 중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거야. 실제로 기본서들에서, 교과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본서에서 이런 식으로 단위원을 이용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이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 원리는 좀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 이 동경에 대해서 얘는 동경의 x좌표야. 동경의 x좌표가 요거랑 같아질 때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원을 그려놓고 x좌표가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x는 2분의 루트 3을 직선을 그리는 거야. x좌표가 요게 되는 점을 찾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위원에서 점이 두 개가 나오고, 점이 두 개가 나오면 동경이 두 개가 나오고, 두 개의 동경에 대한 각을, 왜냐하면 세타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각을 표현해주면 끝나는 거야. 각을 표현할 때 지금 요게 특수각이기 때문에 30도가 나오는 거지. 6분의 파이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 동경에 대한 각은 이렇게 표현되니까 6분의 11파이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각 제한 범위가 없었다면은 동경은 두 개지만 각은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이쪽은 아마도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야. 여기서는 문제에서 기본 예제이기 때문에, 기초 예제이기 때문에 각을 제한을 한 거야.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별다를 거 없어. x좌표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야. 그러면 얘는 직선이고 얘는 부등식의 영역이 되지. 부등식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지금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요거를 나타내면 이게 되는 거야. 이 직선의 왼쪽. 그게 지금 요 부등식이야. 부등식이고 그거에 해당하는 점을 표시해 보면은, 단위원에서 점을 표시해 보면은 이 점들이 다 되는 거고, 요 점은 빠져야 되지 지금. 그지? 경계선 제외니까. 요 점들이 다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동경을 그리면 이런 동경들이 다 되는 거지.
부채살 형태로. 이 동경이 다 되는 거고, 그 동경에 대한 각을 표현해 보면은 이런 각이 다 되는 거지. 등등등. 그래서 각이 요 세타 1보다 크고, 요 각을 계산해서 세타 2를 해가지고 걔보다 작고, 그렇게 답을 하면 된다. 부등식이 되면 이제 만약에 지금은 각을 이렇게 2파이 범위로 제한해서 그렇지만 일반각 쓰게 되면은 요거 쓸 때 참 귀찮아져. 좀 귀찮아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통은 기초 문제에서는 이렇게 각을 제한해서 내는 편이야. 그래서 실제 교재에서도 그거 바로 밑에 단위원을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봐라 라는 문제가 있어. 니네도 하나만 해봐. 어느 거 할래? 1, 2, 3, 4 중에. 1번 해봐. 자, 그래서 여기 개념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놓고서 애플리케이션이면 이제 적용 예제지, 적용 사례, 단위원을 이용해서 라고 방법을 지정하고, 말하자면 연습 문제야. 기초 연습 문제를 이렇게 내놓은 거야. 그래 놓고서 조금 지나면 이게 같은 페이지인가 다음 페이지인가 그런데 유제 가면은 단위원을 이용하라는 말은 사라졌어. 사라지고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뭐 부등식을 풀어라 나왔어. 물론 여기는 이제 2차 항이 들어갔다는 그런 차이도 있긴 한데 아무튼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서 단위원이란 말이 사라지고 문제의 해설을 가봐도 단위원으로 하질 않아. 그래프로 해. 얘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센을 가봐도 마찬가지야. 단위원으로 안 하고 그래프로 해. 그 이유가 뭘까? 나도 오래전부터 궁금했는데 내가 추측하는 건 두 가지야. 그 이유가 여기 써놨는데 내가 추측하는 이유 두 가지야. 하나는 뭐 두 번째 거 먼저 설명해 줄게. 굳이 두 가지 풀이를 쓸 이유가 없어서 그래. 교재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 수도 있다. 단위원으로 풀 수도 있다. 양쪽에 난이도나 시간상으로나 비슷하다면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가지로 그냥 통일해 버리는 느낌이 많아. 특히나 기본서기 때문에 그래.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 주면 블랙라벨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다른 풀이들 많이 제시하는 거 봤지. 자이스토리도 그렇고.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획일화된 생각보다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런 걸 많이들 제시해. 교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두 가지 풀이, 세 가지 풀이 막 그런 것들도 많아. 도형의 방정식 푸는데 막 코슈시파르츠 갖고 와서 풀기도 하고 막 등등 많아. 자,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이런 데서 기본 설명할 때는 각을 세타로 표현했어. 그러다가 여기 오면은 자, 탄젠트 x, 시컨트 x, 각이 x가 됐어. 겨우 문자 하나 바뀐 것밖에 없지만 이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설명해 보니까 은근히 이게 걸림돌이 되더라고. 어떤 걸림돌이 되느냐면은 x가 각이야 지금 좌표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거든 이거로 설명할게. 여기서 뭐 코사인 제곱은 사인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래서 사인 x에 대한 부등식이 될 텐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완벽히 푼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부등식이잖아. 뭐 조금 단순하게 할게. 이쪽 없다고 칠게. 이런 부등식을 이런 부등식을 단위원에서 풀려고 하면은 얘가 각이고 그 녀석의 y좌표지 사인이니까 그럼 이 축은 뭐가 될까? xy가 되나?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 쓴 거야.
x가 각인데, 자, 동경이 있을 때 요 각이 x인데 이 축을 x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쓰려면은 좀 구분해서 써줘야 돼. 예를 들어서 대문자 x, 대문자 y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문제상에서 얘는 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스몰 x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좌표 축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바꿔서 써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방식이 귀찮아지는 거지.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를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아. 근데 선호할 뿐이지 이 방식을 이해하고 제대로 이게 각이면 여기다 스몰 x 안 쓰고 다른 문자로 쓰는 것만 어느 정도 적응하면은 이 방식도 메리트가 있어. 니네가 지금 느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메리트를 지금 미리 얘기를 해줄게. 각변환 공식 할 때도 메리트 중에 하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 탄젠트는 내가 설명 안 했지만 똑같은 원에서 해결하는 거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구분 없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구분 없어.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모든 공식이 다 나와. 약간 그 통일됐다는 느낌이지. 그게 하나 장점이고, 그게 방정식, 부등식에 와도 그 장점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문제가 사인으로 바뀌어도 그냥 동그라미 그려놓고 하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풀려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달라지지. 이 이거 풀 때랑 이거 풀 때랑 그래프 다른 거 그려서 해야 되잖아.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근데 단위원으로 하면은 똑같은 동그라미 그려놓고 직선을 이제 이거는 x좌표니까 이렇게 긋고 얘는 이렇게 긋고 그 차이만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됐어. 그 정도만 얘기하자.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안 해도 되겠지? 음, 내가 보충 자료라고 보충 자료라고 준 거 보면은 거기 이제 스마쿰 내용도 있고 라이트 센이나 센 문제들도 있고 그럴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충 자료 한번 보면은 보충 자료 보충 자료 여기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이쪽 한번 봐봐. 여기 보면은 그냥 풀어라 이렇게만 돼 있지.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만 돼 있지.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어. 그렇다면은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단위원으로 풀어도 되고 그런 거야. 근데 여기 교재에서도 그냥 한 가지 방식으로만 풀었어. 쭉 지나가서 인수분해해서 요런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이걸 푸는 방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풀었지. 요 과정을 단위원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은 단위원 해가지고 동경을 그려야 되지. 코사인이면은 지금 각이 x이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 여긴 대문자로 써야 돼. 대문자로 써야 되고 코사인이면은 x좌표 이게 2분의 1. 그러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점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된 거고 동경은 요렇게 된 거고 그 동경에 해당하는 각을 써주면 되는 거고. 됐지? 부등식도 큰 차이는 없다. 요 녀석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으면은 얘는 그래프로 이렇게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단위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문자 x, 대문자 y 축 이름 지어준 다음에 요게 대문자 y가 0에서 1 사이 되는 거니까 0에서 1 사이니까 0하고 1 사이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지. 그러면
점은 요렇게 되는 거고, 단위원상의 점이 그거에 대응하는 동경은 얘네들이지. 요건 건너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 이런 식으로. 교재에서 두 가지 풀이를 굳이 제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하는 거야. 왜냐면 두 가지 다 하면은 설명도 길어지고 책 편집하기도 힘들고, 더 중요한 거는 기본서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까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해를 하더라도 왜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풀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 최소한 니네는 그 정도 수준은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긴 그냥 뭐 문제들 참고하라고 내놓은 건데, 몇 개만 보충 자료에서 몇 개만 더 언급해 볼게. 632번 가봐봐.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632번. 예를 들어서 자, 631번 먼저 보자. 631번 보면은 여기 사인, 코사인이 둘 다 등장했잖아. 그러면은 이 녀석을 y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단위원에서 얘는 단위원 아니다. 절반이다. 여기서 요 범위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 직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직선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그러면은 점은 요거 하나지, 동경은 요거 하나지. 그 각을 표현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풀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풀면은 괜찮을까 안 될까? 감점 요인은 없을까? 만약에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이게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었을 경우 감점 요인은 혹시 없을까? 있어요. 어디에? 몰라요. 어? 사인을 안 나누면 상관없지 않나요? 사인으로 안 나누면? 왜? 코사인 x가 0 되는 값이 없으니까 저번에 코사인 x가 0 되는 값이 없어? 사인 0이 0인가? 없긴 왜 없어? 있잖아. 2분의 파이. 어, 그럼 감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깐깐하게 채점하면 그 부분을 감점하게 돼. 이 풀이는. 그러니까 코사인 x가 0이 아니라는 보장만 있으면 이렇게 가도 돼. 근데 아직은 다 풀기 전에는 x 각을 모르기 때문에 코사인 x가 0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러니까 풀기 전에 이거로 나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살짝 놓치고 가는 거지. 봐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방식은 조금 위험하다. 그 밑에 632번도 보면은 아니 됐어, 넘어갈게. 넘어가고 또 한 페이지 넘어가면 보면은 640번 봐봐. 뭐 이런 것도 니네가 좀 아까 이제 요 비슷한 거 해봤잖아. 비슷한 거 해봤으니까 단위원 그리고 요 범위는 좀 이따 체크할게. 요게 y, x 이런 형태가 되지. 그러면은 경계선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위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해당하는 점을 표시할 건데 요 범위에서만 할 거니까 잠깐만, 한 바퀴구나.
여기까지 다 되네. 그치? 여기까지 다 되는 거야. 여기까지 다 되는 거고, 거기에 걔네들의 동경을, 잠깐만, 미안하다. 여기 점 하나 빠져야 된다. 내가 놓칠 뻔했다. 그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니까 요 점 하나 빠져야 돼. 그래서 요 점들이고 걔네들의 동경을 표현해 줄 거야. 표현해 주는데 요거 조심해야 돼. x가 0부터가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각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답이 또 달라지지. 그치?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조심하는 거는 그래프 쪽에서는 좀 편해. 그래프로 풀이하는 방법에서는 이런 범위 체크하는 게 조금 편한 게 돼. 왜냐하면은 문제를 이렇게 줬으면은 여기서 생각하면 끝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줬으면은 여기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프 방식의 장점도 있는 거야. 범위를 범위를 좀 특이하게 줬을 때 그 범위가 정의역, 그러니까 x축 범위에서 그냥 딱 드러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내가 단위원 방식을 무조건 강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야, 절대로. 양쪽 다 장점, 단점이 있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604, 한 페이지 또 건너가서 642번 한번 볼게. 이거는 조금 스포는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자. 자, 이 부등식을 해를 구하라 그랬어. 각 범위는 그냥 한 바퀴고 얘를 표현해 보면은 2 이거지. 물론 이 녀석을 갖다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사인에 대한 2차 부등식 형태가 나올 거야.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그냥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단위원이 있는데 얘는 y가 3분의 2 x제곱 이런 형태지. 그러면은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보다 위에 부분이니까 점들은 요 점들이 되지. 그치? 걔네들의 동경은 당연히 이런 부채살이 될 거고, 그렇다면 어떤 특정 각이 있어서 요 알파와 요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 해가지고 답은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뭐 이 특수각 잡는 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 뭐 넘겨가지고 방정식 풀면 돼. 그런데 편법 하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뭐 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냥 좌우 대칭이지. 그래서 알파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가 돼야 되지. 보기 중에 그렇게 생긴 게 얘밖에 없어. 딴 애들은 안 돼. 편법이야. 이런 거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편법이야. 편법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편법이지만 틀린 방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서술형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일종의 검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 둘이 합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막 풀다가 이렇지 않은 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풀었네.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식이더라도 막 풀다가 나중에 뭐 4분의 파이 뭐 파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잘못 푼 거야. 내가 풀어놓고서도 내 답이 틀렸다는 거를 즉시 알아챌 수 있는 거야. 이게 검산 방법 같은 거를 알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센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 앞에까지는 전부 다 라이트 센이었고
요건 센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보충 자료 말고 원래 자료로 가봐. 3번. 요거는 일단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기본 골격은 거의 다 끝났어. 절반 이상 지나갔어.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코사인 x 플러스 2가 분모에 들어가고 이런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해라 하면은 원래는 이제 미분단원에 있는 문제들이야. 미분해가지고 극대극소 찾아가지고 하면은 풀리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녀석을 이 점과 마이너스 2,0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문제를. 그치? 이 방식은 모든 문제에 적용하는 게 아니야. 모든 문제가 아니라 기울기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딱 분자 분모가 이런 녀석들의 그냥 1차식 형태로 나왔을 때만 특정 형태만 특정 유형에서만 먹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거를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다.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거야.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이 점은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고 단위원 위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점이고 얘는 마이너스 2,0에 있는 점이야. 이걸 A라고 할게. 이건 P 돌아다니는 점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걔네들을 이어준 선분의 기울기가 최대가 될 때는 당연히 이쪽에서 접할 때고 최소가 되는 건 당연히 이쪽에서 접할 때겠지. 그치? 그러면 요게 길이가 2고 반지름이 1이니까 요 각은 30도가 되겠네. 6분의 파이. 30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지? 갑자기 그러니까 해석을 기울기로 해석해 버렸더니 고1 문제가 돼 버렸지.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답이 나오겠네. 그런 문제가 실제로도 있나요? 수능에도 이런 문제들 나온 적 있고 수능인지 모의고사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나온 적들이 있고 센에선 찾다 보니까는 미분단원에서 비슷하긴 생겼는데 조금 귀찮은 그러니까 코사인이 위에 가고 사인이 밑에 갔어.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의 역수로 해석을 해야 되는 조금 귀찮은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른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굳이 기울기로 하려 그러지 마. 그냥 미분으로 하는 게 더 나아. 기울기로 해석하려 그러면 이상하잖아. x좌표 뺄셈한 게 분자에가 있고 y좌표 뺄셈한 게 분모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하란 얘기는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내친 김에 하는 김에 이제 이런 문제 요거는 즉석에서 만들어 봤던 거야 며칠 전에 만들어 봤는데 어 관심 있으면 한번 풀어 봐봐. 이게 지금 말고 이따가 한번 풀어 봐봐. 이게 당연히 미분해 가지고 극대극소 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두 점의 기울기로 해석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이쪽 해보면은 좀 더럽더라. 하는 데까지는 해봐. 하다가 어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어떤 게 더럽다는 건지 알게 될 거야. 이쪽은 방금 여기서 설명했던 요 방식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 조금 차이 있어. 하여튼 요 풀이는 내가 보충 자료에다가 해설을 살짝 넣어놨어. 완벽한 해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요점만 탁탁 집어넣은 해설 넣어놨어. 그거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얘는 난이도가 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알고 계시고. 네 번째. 자, 그래서 단위원이
그 제일 좋은 방법이냐? 절대 아니다. 단위원 방식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래프 방식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정의역 제한이 좀 이상하게 돼 있으면은 그래프 방식이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런 것도 알아놔야 되고. 그건 편하고 불편하고의 차이지. 아예 단위원 방식이 안 먹히는 경우들이 있어. 안 먹히는 경우들. 그거를 어, 요 대략 분류를 해보면 한 요 정도야.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삼각함수가 아닌 함수가 섞여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자, 이것도 이런 비슷한 게 기출에 있었는데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 정답률 굉장히 낮았어. 굉장히 낮았어. 요거는 단위원에서 얘를 해석하려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x좌표가 되지. 근데 얘가 곤란한 거야. 지금 스몰 x가 각이잖아. 각. 이쪽은 각이야. 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문자 x로 하면은 요건 대문자 x가 되는데 얘는 각이야. 각의 8분의 1배. 그거랑 같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단위원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좋아. 그래서 단위원 방식 적용하는 거는 삼각함수만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끼리만 있을 때, 그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여기도 절대값이 들어갔지만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이쪽은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은 지금 설명하는 게 어떤 뭐 점이 있으면 그 점에 해당하는 동경을 찾고 동경의 x좌표냐 y좌표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쪽이 이제 요 아이디어의 핵심이잖아. 그런데 동경이 하나가 아닐 때 어렵다. 어렵거나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돼. 이런 걸 보면은 자, 루트 2 코사인 2x가 코사인 x 이걸 단위원에서 만약에 해석하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얘는 좌표축이 아니라 각이지. 어떤 동경 x 이렇게 동경에 대한 x좌표 그러니까 대문자 x라고 쓸게. 요거야. 근데 얘는 각 자체가 두 배가 돼 버렸지. 그러니까 요 각은 이 각의 두 배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 녀석의 x좌표 그러니까 얘는 요게 돼. 각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뭔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할 때 참 불편해지는 거야. 불편해져. 그러니까 요, 요 스몰 x가 커지면 얘도 두 배로 커지는 거야.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딱 부채살 펴는 거 그거 생각하면 돼. 부채살 펼 때 보면은 하여튼 비례해서 이렇게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경이 하나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들은 단위원에서 푸는 게 힘들어져. 물론 니네 정도면 눈치챘을 거야. 요걸 갖다가 각 그뭐 이배각 공식 그런 거 쓸 수 있으면 써가지고 각 하나짜리로 만들어서 풀면 각 하나짜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단위원 쓰는 건 괜찮아. 그건 가능해져.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각이 여기는 2x 여기는 4x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단위원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게 좋아. 물론 얘도 이제 2배각 써가지고 하면은 써서 각을 통일한 다음에 단위원 쓰는 건 가능해. 그래프를 쓰든 단위원을 쓰든. 그래서 단위원을 쓰는 방법을 쫙 설명했지만 그게 안 먹히는 패턴을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 삼각함수가 아닌 게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단위원에서 해석할 수 없는 함수,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쓰지 마라. 그 다음에 각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동경 하나로 안 될 때, 그때도 쓰지 마라. 질문 있습니까? 질문을 중간에 좀 받을 걸 그랬나? 질문 없어?